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장맛비로 인해 하루 종일 비가 내렸거든요. 거실에서 부모님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마치 이방인 마냥 지내던 제게는 그런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런 그지 같은 대학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어. 그니까 내가 그딴 대학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미국으로 유학 보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가기 싫어? 다른 애들은 미국 유학 보내준다고 하면 절까지 할 판국에 가기 싫어? 그때 억지로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말렸잖아. 그러니 당신이 말해봐.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 딸이 그런 대학 들어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있는데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나도 미국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지가 안 간다고 쌩난리를 치는 걸 난들 어떡해. 내 딴에는 가서 사고라도 칠까봐 그랬던 거잖아. 나도 지금 골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해. 지금 화낸다고 이게 다 해결될 일이야? 어떻게 할지 방법부터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신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병원이나 알아봐.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는 날에는 당신이랑 나랑 끝인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도대체가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어떻게 나왔나 몰라. 아무리 봐도 시댁이나 친정에 저런 애가 없잖아. 낸들 알아? 그리고 학교도 자퇴시켜. 그런 그지 같은 학교는 애초에 보내지도 말았어야 한다고. 그래도 애 아빠는 나름 의대 다닌다고 하더만. 당신 미쳤어? 애 아빠는 누가 애 아빠야.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입에 올리기만 해봐. 그리고 병원 가서 수술하자마자 저 꼴통 바로 미국으로 보내버려. 저 형한테 거기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란 말이야. 아빠가 엄마를 다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해서 현재 의사이고 제 여동생도 명문대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다는데요. 머리가 좋긴 좋은 모양으로 현재도 인정받는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얼핏 이모에게 듣기로는 두 분은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들로 오로지 조건만을 따져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굴도 꽤 괜찮은 편이고 거기다 두 분 다 키도 평균보다 큰 편이거든요. 한마디로 두 분은 2세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 결혼 상대를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친가 외가 모두가 잘 사는 집안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조건에 딱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뒤 우리를 낳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두 분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오빠와 동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외모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정말 못했다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오빠와 동생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반면에 저는 그냥 전교 10위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공부를 워낙 잘하는 학교였기에 그 정도면 나름 뒤처지는 성적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를 닥달하고 또 닥달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이런 성적표는 처음이다. 어떻게 전교 9등을 할 수가 있어? 2등만 해도 기가 막힐 판국인데 9등?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잘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성적 올릴게요. 지금 그 말이 몇 번째냔 말이야. 이 정도면 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네 엄마랑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들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 절대 이 성적 나올 수가 없어. 네 오빠랑 동생 좀 봐라.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잖니? 근데 넌 왜 그 모양이냔 말이야. 아빠가 신경질적으로 성적표를 구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넌 불량품이야.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기도 했고요.
명문대 교수이던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는 참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셨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오로지 저한테만 막말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바들바들 떨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도 못한 채 공부만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제 주변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친구 따위는 필요 없다. 네 옆에 앉아있는 애들은 모두 네 경쟁자다. 라는 말로 우리를 억압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치렀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명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나름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대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미국 유학을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성격도 워낙 내성적인데 미국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무섭기만 했거든요. 결국 아빠가 처음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채 제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럼 너 그 학교 우선 등록하고 다시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갈 생각해. 지금 이 아빠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기나 해? 아빠 친구들 애들은 다 명문대 갔단 말이야. 아빠의 말에 제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우선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다시 공부해서 명문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부모님이 허구한 날 다투긴 했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 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는데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나 같은 과에 다니던 정화와 가까워졌고 거의 모든 시간을 정화와 어울리며 지내곤 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제가 모르던 것을 참 많이도 알려주곤 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정화에게 가장 많이 놀랐던 것이 정화는 저만 보면 항상 감탄하듯 말을 하곤 했어요. 넌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너 화장 하나도 안 한 거지? 그냥 선크림만 발랐어. 우와, 근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 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 정화가 제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런 정화의 말에 제가 놀란 채 물었고요. 내가? 넌 지금 내가 예쁘단 말이야? 당연하지. 너 진짜 예쁘게 생겼어. 넌 잘 모르나 본데 우리과 남자들이 맨날 너만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야. 너 정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그렇다니까.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넌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한데 너 자신한테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아, 그게 난 말이야. 그동안 내가 예쁘다거나 똑똑하다거나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그게 정말이야? 도대체 왜? 왜냐하면 우리 오빠랑 동생이 워낙 똑똑해서 난 우리 부모님한테는 불량품이나 다름없었거든.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네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데. 난 너한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 난 불량품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 제 말에 정화가 많이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그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 진짜 너무너무 예뻐.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엄마도 그랬다니까. 너 진짜 예쁘고 똑똑한 것 같다고. 정말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집에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나보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왜? 공부하라고? 아니,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창피하니까 아예 나오지 말라고. 뭐? 진짜 그랬단 말이야? 너 고등학교 때 성적 안 좋았어? 응, 안 좋았지. 전교 1등을 많이 못했거든. 그리고 언젠가는 전교 9등도 해본 적이 있었어. 그때 아빠가 나보고 뭘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아빠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게 날 낳은 거라고 했어. 엄마 아빠 유전자 중에 나 같은 건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면서. 뭐? 전교 9등을 했는데 그랬단 말이야? 응. 오빠랑 동생은 거의 만점만 받아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했었거든. 그래서 혹시나 집에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나보고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했어. 사람들이 내 성적 물어보면 대답하기 창피하다고.
거기다 생긴 것도 못생겨서 보여주기 싫다고. 우와,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 근데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다른 애들이 들으면 너 이상하게 보겠다. 당연하지. 사실 나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이런 얘기는 너한테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 지켜줘야 해. 우리 부모님 대학 교수인데 괜히 소문나면 안 되잖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지, 괜찮은 게 아니라 난 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울 지경이야. 정아가 활짝 웃으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더욱 틀어지게 되었고요. 부모님은 저로 인해 다툼이 더 잦아졌고 엄마는 대학에 들어간 뒤로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저를 보며 그나마 조금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한의 집에 놀러 갔다가 명문대 의대에 다닌다는 정한의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한의 오빠가 저를 한동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거봐, 예쁘지? 내 친구 예쁘다고 했잖아. 거기다 엄청 착하기까지 해. 인사해, 내 친구 예나야. 안녕하세요. 정한의 오빠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한의 오빠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정아도 적극적으로 오빠와 제가 사귈 수 있도록 밀어줬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한의 집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 자주 보게 되었고 정한의 오빠가 제게 너무나 잘해줬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불량품 신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공주 대접을 받았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다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사귀다가 그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친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걱정 마. 오빠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낳아서 키우자. 우선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 될 거야. 그게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오빠 진짜 큰일 날 거야. 우리 부모님 진짜 엄청 무섭거든. 그것도 걱정 마. 내가 니네 부모님 찾아가서 책임진다고 말할게. 오빠, 나 진짜 무서워. 우리 부모님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았지? 남친이 저를 위로했지만 두려운 마음뿐이었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뒤 남친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다 알게 되었는데요. 남친 부모님은 놀라서 남친 등짝을 내려치긴 하셨지만 제게는 걱정 말라며 몇 번이나 안심시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리 만들어서 어째 그래? 근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우선 결혼식부터 올리고 여기 들어와서 살다가 나중에 애 좀 크면 분가해라. 너 학교도 졸업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애기 봐줄게.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우리 부모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갑작스레 남친과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뭐야? 누군데 우리 딸이랑 들어오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나 남자친구입니다. 뭐? 남자친구? 이런 정신 나간 것이 있나?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딴 대학 가놓고는 벌써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아빠가 저를 보며 노발대발 하다가는 남친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예나 곧 미국으로 유학 보낼 생각이니까 이만 헤어져요. 대학 다니면서 만나는 남자친구를 뭐 한다고 집에까지 데리고 오고 난리야. 저기 그게 지금 예나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남친이 바닥에 무릎까지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뭐? 아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여보, 당신이 다시 말해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예나야, 아니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느라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 아빠 진짜 잘못했어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가 이성을 잃은 채 남친에게 달라들어서는 순식간에 남친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도 올려붙이려고 손을 치켜들었는데요. 아버님, 예나 지금 임산부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분풀이를 하십시오.
남친이 아빠의 손을 잡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너 이 손 못 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임신? 임신을 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 잘못했습니다. 예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가 뭘 책임질 건데? 넌 당장 나가. 그리고 니들 바로 헤어지고 예나 너는 다음 달 바로 미국으로 가. 아버님, 예나 뱃속에 제 아이가 있습니다. 예나랑 아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친이 아빠의 다리까지 붙은 채 빌어대고 있었어요. 애기 얘기는 없던 일로 하고 그만 가봐. 우린 절대 용납 못해. 애는 병원 가면 그만이야. 아빠, 나 절대 병원 안 가. 나 알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어디서 저런 게 나와서 내 인생을 망쳐.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며 소파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동안 아빠가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날만큼 화가 많이 난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친은 아빠에게 끌려나갔고 저는 제 방에 갇혀버렸어요. 넌 방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네 엄마가 병원 알아보면 거기 따라가서 수술받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 네 오빠랑 동생 오기 전에 더 이상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아들었어? 아빠가 제게 윽박을 질러댔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그 뒤 저는 휴대폰까지 다 빼앗긴 채 방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 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웠기에 저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미워하긴 했지만 큰 불효를 저지른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불안에 떨며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밖에서 부모님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에 방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집이 큰 단독주택이었기에 어쩌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창문을 열어서 확인해보니 가능해 보였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나갈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침대에 있던 이불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 다음 의자를 끌고 와서 의자를 밟고 조심스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많이 높진 않았기에 다치지 않고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나온 제가 급히 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다행히 남친이 담벼락에 기댄 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예나야, 어떻게 나왔어? 부모님이 내보내줬어? 아니, 오빠 우리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또다시 끌려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빨리 도망쳐야 해. 어? 그럼 몰래 나온 거야? 우선 빨리 가야 한다니까. 제가 남친의 팔을 잡아 끌고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둘의 모습을 본 남친 부모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아니 니들 꼴이 그게 뭐야? 엄마, 사실은 예나 부모님이 당장 헤어지라고 해서 우리 도망 나왔어. 하긴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냐.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근데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하셔서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우선 예나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지금 너무 놀라 있거든. 알았다. 우선은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정 안 되면 엄마 아빠도 같이 가서 용서를 빌어보마. 싫어요. 전 절대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럼 넌 그냥 여기 있어. 그럼 되는 거지?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에 남친 엄마가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뒤 남친이 남친 부모님과 우리 집에 다시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런 불량품은 우리 딸 아니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그딴 게 나올 수가 있어? 남친 부모님이 빌다시피 했지만 결국엔 경찰까지 불러서 내쫓아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친과 남친 부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지내면서 방법을 생각해보자꾸나.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께 가진 수모란 수모를 다 당하고 왔음에도 남친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험담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얘나 부모님 입장에서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마음 돌릴 생각이나 해. 라는 말을 하실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친 부모님과 남친이 우리 부모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빌다시피 했지만 부모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친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다는데요. 걔는 어차피 불량품이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 불량품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있었던 것조차도 신기한 일이긴 하네. 암튼 우린 다시는 그 애 볼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시키든 말든 그쪽에서 알아서 해요. 저기 화가 나신 건 알겠습니다만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예나가 왜 불량품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나가 참 착하고 예쁜 아이던데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사돈 딸 아닙니까? 그만 노여움 푸시고 애들 결혼시켜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디 마음 돌려주십시오. 남친 엄마가 간절히 말씀하셨다는데요. 지금 어디 와서 이래라 저래라는 겁니까? 그쪽 집안 수준이 딱 그 모양이니 걔가 그리 보이는 거겠지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긴 하는 겁니까? 가문에 먹칠을 해도 요분수지 지금껏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안 그럼 다시 경찰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결혼시키고 그리 살 테니 상관하지 마시죠.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지금 두 분 행동은 동물보다 못한 행동이신 것 같네요. 동물도 지 배 아파 낳은 새끼는 끔찍해 아끼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아닙니까?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동물보다 못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집구석이 감히 우리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럼 명문가 가족들끼리 잘 살길 바랍니다. 남친 엄마가 두 분을 노려보다 나왔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친 아버지가 남친 엄마를 나무랐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왜 그렇게 그 양반들을 자극하고 그래? 어떻게든 설득해서 애들 결혼식을 올려야 할 거 아냐?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물론 우리 애들이 잘한 거 하나 없지만 얘나 보고 불량품이라고 하잖아. 내가 진짜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그딴 말이 어딨어. 명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 명문가는 그렇게 하는가 보구만. 저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친다니 참 한심하구만. 어머 예나야, 너 듣고 있었니? 내가 그만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하구나. 잔뜩 흥분한 채 말을 하시던 남친 엄마가 제 눈치를 봤어요.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전 다시는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한 표정으로 두 분과 남친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 우리는 간단하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요.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시댁 친척들 몇 분과 식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말이죠. 혹여나 시댁 친척들이나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에 오시면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놀라서 저를 따라 들어오셨는데요. 예나야, 왜 방으로 들어가? 아, 그게 사고까지 쳐서 결혼했는데 제가 창피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니?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들 잘못이 더 크다. 순진하고 예쁜 널 꿰어내서 그런 거잖니. 그리고 우린 네가 우리 며느리가 돼서 진짜 좋은 걸 곧 우리 손주가 태어날 생각하니 요즘은 잠도 안 오잖니. 정말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은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고 고맙다. 라며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 자랑을 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요. 작은 어머님께서 부러운 듯 시어머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형님 복도 많네요. 영수가 그 대단하다는 명문대 의대에 딱하니 들어갔지. 거기다 며느리도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전 세상에서 형님이 제일로 부럽네요. 그렇지. 나도 요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와.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 좀 봐봐. 이 매니큐어도 우리 며느리가 발라준 거야.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하더라니까. 커피 한 잔을 만들어도 참 고급지게 만들어주고 보고만 있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유, 형님 그만 좀 자랑하세요. 저 배가 아프려고 하네요. 마치 두 분이서 소녀마냥 깔깔거리시며 웃고 계셨는데요. 두 분의 대화를 듣던 제 눈에서 그만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나야,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그냥 너무 좋아서요. 전 그동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줄 알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다들 저를 예뻐해 주셔서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너 진짜 예쁘다니까. 그랬으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한눈에 반해서 빨리 데리고 온 거 아니겠니?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듯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출산할 때도 시어머님과 시누이자 친구인 정아가 자리를 지켜줬는데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시댁 가족들로 인해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이를 낳고 저는 다시 학교에 복학까지 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며 학업을 계속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잖니?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라며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의류회사에 입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시누이와 함께 인터넷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쪽으로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이 사업이 소위 대박이라는 것이 났습니다. 제가 피팅 모델을 맡았고 시누인 정아가 인터넷 마케팅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시누이와 제가 성격도 아주 잘 맞았기에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우리 딸도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편이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병원으로 우리 엄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었거든. 뭔데?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장모님께서 우리 병원에 오셨더라고. 장모님? 장모님이라니?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였기에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거든요. 장모님 말이야. 그니까 당신 어머님 말이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거길 왜 갔어? 저기 그게 난 장모님을 알아봤는데 장모님은 날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 장모님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거든. 왜? 우리 엄마 성형수술했어? 예전에도 주름 편다고 피부과 다니고 그러긴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이 말이 아니시더라고. 거기다 말씀하시는데 막 횡설수설 하시고 그러더라고. 아마도 학교도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보였거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좀 알아봤거든. 근데 당신 오빠 말이야. 당신 오빠 의대 졸업하고 장인어른이 병원을 차려주신 모양인데 아마도 그랬을걸. 오빠는 부모님의 자랑이니까. 근데 당신 오빠가 사고를 좀 쳤더라고. 사고? 그럴 리가. 우리 오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무슨 사고인데?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남편이 한참을 민기적거리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는데요. 병원을 개원한 뒤 오빠가 바로 결혼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소개해준 나름 명문가 집안의 여자랑 말이죠. 그런데 병원 안에 오빠가 좋아하는 간호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 간호사를 좋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결혼을 했으면 그 간호사와 헤어졌어야 했는데 정말로 사랑했던 모양인지 계속 민기적거리며 만나왔던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 그 간호사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오빠가 혼비백산한 채 그 간호사에게 수술을 권했고요. 하지만 그 간호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고 말이죠. 결국 우리 부모님까지 알게 되었다는데 부모님이 그 간호사를 집으로 조용히 불러서는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 당장 수술을 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이미 오빠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간호사가 부모님까지 그렇게 몰아붙이자 부모님과 오빠의 만행을 그대로 다 녹음했다가 방송국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사까지 나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결국 부모님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까지 다 알려지게 되었고 두 분은 더 이상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빠 병원이 문을 닫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화가 날 대로 난 새언니 가족들이 소송까지 하고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다시피 했답니다. 그때 엄마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고 아빠는 맨날 술에 취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라고 하더니만 결국 그렇게 몰락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한동안 말을 하던 남편이 제게 넌지시 물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연락은 해야 하지 않겠어? 장모님 얼굴이 진짜 많이 상하셨던데.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분들한테 난 어차피 불량품이잖아. 불량품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제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여전히 친정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시댁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혹여나 이 행복이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